안녕하십니까. 웰빙 시대라고 말합니다. 건강을 말하자면 이제는 물을 논하지 않고는 건강을 논할 수 없는 시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수많은 물이 있지만 다 같은 물이 아니고 좋은 물보다는 오염되거나 나쁜 물이 더 많고 나쁜 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식별하지 못하고 음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물은 어떤 것인가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주식회사 나노생명자원공사의 대표이사이자 의학박사 석휘영입니다. 이 박사님이 사업을 하시니까 믿음이 가네요. 그렇습니까? 저 한간에서는 물 박사로 소문이 나셨는데 물에 대해서 연구한 걸 좀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물은 물로서의 기능이 중요한데 물 아닌 다른 물 안에 있는 다른 성분들의 초점이 맞춰져서 지나치게 부각되고 있는 것들이 안타깝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하여 또 물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제 어떤 좋은 사명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 안에는 우리가 검사 항목인 56개 항목 이외에도 사실 HPLC라든지 여러 가지 과학적 기기를 이용한다면 약 300여 가지의 물질들이 녹아있는 것들이 참 이렇게 발견이 되고 규명이 되고 있는 실정이죠. 300여 가지가 들어가 있다. 예, 물 안에는 용해되는 물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WHO나 아니면 한국영양학회에서 일일 권장 미네랄 양은 약 7,300mg 정도 됩니다. 근데 물 안에 있는 그 미네랄이라는 것들이 칼슘, 칼륨, 마그네슘 또는 플로로 또는 인이나 아연이나 철이나 이런 것들을 몽땅 합한다 할지라도 하루에 사람이 먹어야 되는 물로서 흡수하는 양들이 얼마나 될까 좀 의심이 되는 바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 생수로 마실 수 있는 물들의 양들은 하루 2리터 생수 기준을 잡을 때 많은 것들, 미네랄이 많다. 그렇게 함유하는 것들이 200mg을 못 넘을 겁니다. 그리고 시판되고 흔하게 마시는 물들은 100mg을 못 넘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순수한 물이란 미네랄로 따지는 게 아니라 미네랄이 오히려 하나도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물은 H2O 물일 뿐이지 그 안에 있는 칼슘이나 마그네슘 또는 이런 철분 성분이나 이런 아연 성분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또 어느 도단이다 싶은 마음이 드네요. 물은 그냥 물로서 존재하는 건데 그거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물은 순수한 물 H2O일 뿐이죠. 그런데 이제 물은 가장 어떤 물질들을 녹이는 용해력이라는 것이 가장 이렇게 좋은 물질이에요. 그래서 용해력이 좋다는 것은 어떤 것들을 많이 함유할 수 있다는 것인데 사람이 먹는 물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먹는 샘물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56개 항목을 체크해서 그 체크된 56개 항목의 어떤 기준치 이하의 것들을 가졌을 때 먹는 샘물로 규정을 하고 허가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먹는 물이라 규정을 하죠. 그렇지만 물은 H2O, 물일 뿐이지 거기에 어떤 그 안에 있는 다른 성분들이 그 물의 어떤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물은 가장 좋은 용해력이 가장 좋은 물질이자 또 그 용해된 어떤 영양 성분이나 또 용해시키는 어떤 물질들을 사람의 세포나 또 다른 어떤 조직이나 장기에 이동시키는 가장 좋은 운반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반됐던 것들이 다시 각 세포에 들어가게 되면 그 세포를 유지시키고 지지해주는 좋은 지지체의 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은 물로서 보아야지 물 안에 있는 다른 어떤 기능적인 부분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그 물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한 페트병에 그냥 보면 꽉 차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 더 큰 현미경, 더 좋은 분해 능력이 더 좋은 현미경으로 보면 많은 어떤 홀을 가지고 어떤 구멍을 가지고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태겠죠. 그 안에 그렇다 보니까 그 안에는 이제
그 사이사이에 어떤 이온성 물질들을 이제 용해시키고 이렇게 포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수소라는 H2를 그 홀 안에 갖고 있으면 수소수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그 기능적인 역할을 부각을 하고 수소 기능에 대한 역할을 부각하고 그 홀 안에 다시 산소를 넣어주면 산소소라 해서 또 산소의 기능을 부각을 시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물을 부각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 뭐 어떤 이온수다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온이라는 것은 물 안에 포함되어 있는 물 아닌 다른 물질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나치 강조한 것이 이온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순수한 물은 그냥 물이다. 예, H2O 그대로 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순수한 물을, 완벽하게 순수한 물은 전기를 통하지 않는 물이 되겠죠. 암 유전자 사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암 유전자 사업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사람 몸의 어떤 세포에 암세포라 하는 것들이 몸 세포의 정상적인 세포를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있는가 하면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서 비정상적이고 사람 몸 세포,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고 통제 기능을 받지 않고 또 죽지 않는, 사멸하지 않는 세포, 그게 이제 암세포라는 거죠. 그 암세포를 만들어내게 되는 그 원인들이 결국 새로운 화학종을 많이 우리 몸 안에 축적시킴으로 인해서 그 축적된 그 어떤 화학종들이 DNA 염기서열에 관여하게 되어지고 관여된 또 이렇게 DNA 염기서열에서 또 다른 부반응으로 인해서 단백질을 형성시킬 때에 이상적인 비정상적인 단백질을 만들어내게 되면 그놈이 몸의 지배를 받지 않고 결국 암세포라고 발생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그 암세포 어떤 것들을 이렇게 치료하는 자가 치료를 하게 되어지는 이렇게 정상으로 복귀시켜주는 또 다른 한 힘이 있어서 DNA가 있는데 어떻게 일명 그 당시에 알려지기는 P53 유전자라는 것이죠. 그 유전자들이 결국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으로 복귀시켜주는 유전자인데 그것부터 조사해서 사람의 그 질병을 암으로부터 예측하고 진단하는 그 사업을 할 때 처음 이제 물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에 영상의학적으로는 이게 암에 대한 캔서 세포에 대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데 돌연변이 세포에 대한 것들이 이제 보고서에 나왔을 때 본인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어려워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또 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에 대한 마땅한 개선책이 있고 또 치료나 치유책이 있어야 될 텐데 그 안에 나오는 처방전 중에 일환이 물로써 정상적인 세포를 돌리는 데에 가장 부반응이 없고 또 이렇게 나쁜 반응성을 갖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물질은 물이다. 그래서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이 결국은 사람 몸의 세포를 깨끗하게 이끌어내는 거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복귀시키는 유전자의 역할도 만들어내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하여 정상세포로 돌려내게 되니까 암세포는 더 이상 커지지 않는다. 그래서 깨끗한 화학종 포함되어 있는 화학종들을 이렇게 이제 용해시켜 다시 세포 바깥에 배출해내는 것에 가장 좋은 물질이 물이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했던 것들이 호킨스 의대의 어떤 프로그램도 제가 가져왔었고 그것에 대한 처방전들도 이렇게 이끌어내게 된 거죠. 네. 또 한편은 어떤 물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 일반인들과 같지 않은 부분을 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냥 상식선 안에서 알고 있던 삼투압 현상에 의하여 물이 우리 세포에 공급이 된다 하는 그 사실이 2003년도 아그레 교수나 맥키넌 교수가 새로 이 노벨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이 어떻게 우리 사람 몸 세포 안에 공급이 되어지는가 그것에 대하여 정확히 규명한 공로로 그분들이 이제 노벨상을 수상하게 된 거죠. 그분들이 규명한 그것들의 어떤 페이퍼 논문들은 실제로 이제 사람 몸의 어떤 세포 안에 물이 흡수되어져 가는 그 과정이 삼투압 현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아쿠아포린이라는 유전자에 의해서 물만 독과시켜주는 유전자. 그래서 물 외에 어떠한 물질도
통과할 수 없는 그 유전자에 의하여 그 통로, 아쿠아포린 통로에 의해서 물이 공급이 되어진다. 물론 이온 채널이라고 하는 것도 또한 있습니다만은 그 이온 채널은 이 물이 공급되는 채널과는 같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만 공급하는 그 채널이 있기 때문에 물이 순수할수록 그리고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물이 작을수록 이렇게 흡수가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몸의 70% 그리고 지구의 70%는 다 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일반 상식적인 생각에서 물이 가벼우냐 공기가 가벼우냐 이래 물으면 사람들이 대부분 공기가 가볍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물은 무게가 약 18이라는 무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공기는 29라는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물보다 공기가 가볍다 하는 그 말은 맞지 않다는 거죠. 사실은 물이 가볍기 때문에 우리가 대기 중으로 올라가고 우리가 구름을 형성하고 대기 중에 있던 물이 다 중력에 의하여 내려오게 되는 그런 대기 순환의 물의 순환 과정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물은 단순하게 보면 가장 간단하게 물과 공기를 비교만 한다면 그냥 물이 공기보다 가볍지만 왜 그러면 물이 더 무겁다고 인식을 하게 될까? 그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네요.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이 물들은 그 당시 처음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이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깨끗한 물을 공급해서 과연 현대병들이 예전에 없던 병보다 더욱더 많은 어떤 질병 체계를 가지고 있고 질병들이 발생이 되어지는데 왜 그럴까? 그건 결국 현대 과학의 어떤 과학적인 어떤 오남용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고 그리고 기능이 부각이 되고 또 특이한 현상을 나타내게 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 사람들은 보기를 원하고 또 섭취하기를 원하고 또 그거를 실제로 섭취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어떤 사람들의 몸에는 굉장히 많은 화학적 어떤 화합물들 그런 화학적 어떤 물질들을 결국 담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흐르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저도 일치하고 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 바이기 때문에 그 놈들을 빨리 끄집어내는 것들이 몸 밖에 배출시키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몸으로 치유시키는 거다 하는 그런 마음이 화학자의 입장으로 어떤 과학자 입장으로 볼 때는 정확했다는 마음이 들고 결국 이거는 뭐 여담입니다만은 어떤 그 창세기에 있는 그 어떤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성경 안에 보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궁창 위의 물이라는 결국 하늘 위에 있는 물이라는 거죠. 그건 결국 순수했고 그것은 가장 더 깨끗하기 때문에 사람 몸 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반응이 없는 거다. 그리고 또 그로 인하여 또 흙탕물 안에 이제 이렇게 맑은 물을 넣으면 계속 흙탕물이 맑아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세포에도 계속 가장 뛰어난 용해체, 가장 뛰어난 이동체, 가장 뛰어난 지지체인 이 물을 깨끗하게 공급함으로 인하여 다른 화학종들을 배출시켜낸다면 정상적인 몸으로 돌아가는 그 기능들이 회복될 거다. 어떤 뭐 과학자의 어떤 생각이지만 한편은 또 이렇게 자연의 어떤 순환 원리에 있는 그런 생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그거를 취급을 하고 했죠. 순수한 물, 순수한 정류수가 순수한 물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정류수는 순수한 물일 경우니까 먹어도 되는 거네요. 먹어도 되죠. 그럼 제일 좋은 물이 정류수네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제가 2002년도부터 이제 5년까지 이 부분을 연구하고 또 때로 이제 이것으로 인하여 어떤 검증을 하고 논문을 함께 내기도 하고 그러 했는데 결국 이제 그 이후로 저는 계속 그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마시고 있는데 지금 뭐 활동량도 크고 또 이렇게 피곤한 것을 느끼는 것도 굉장히 적고 실제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일반 상식에서 그 물을 먹으면 뭐 죽어 있는 물이니 뭐 끓인 물은 마시면 안 되느니 또는 정유수를 먹으면 설사하느니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설사도 하지 않고 그리고 끓은 물은 죽은 물이 아니고 순수할 뿐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살았다 죽었다 하는 말들도 맞지 않는 말이죠. 물은 물일 뿐인 거예요.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물은 물이다. 예. 죽어 있는 물이나 살아 있는 물이 있을 수가 없다. 물이라면 예, 그렇습니다. 그냥 물일 뿐이다. 예. 근데 가장 순수한 물은 정유수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걸 이제 박사님이 그 연구하시고 만드시고 그러셨나요? 물론 이제 그 당시 사업을 할 때 그 처방전에 나오는 것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해야 되는데 그 처방전 중에는 이제 정유수에 대한 처방이 나오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이 정유수를 이렇게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약 처방, 의사의 처방이 없이는 약 제약회사에서 또는 아니면 그 약국에서 약을 그 정유수를 구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러한 정유수를 어떻게 하면 얻게 할 수 있을까? 물론 일반 실험실에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그 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물들을 장치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의외로 그 장치들이 사용하기는 쉬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이 가지는 특수성이 있어요. 그게 이제 물의 열 용량이 크기 때문에 온도를 올리는데 비열도 크고 그래서 물은 이제 정유가 될 때까지 과정이 100도까지 끓어야 되는데 그 과정까지 끓일 때까지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고 그것을 가정에서 또는 그 기기를 사용했을 경우에 에너지 소모적인 어떤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게 현실이니까 정유수 얻는다는 것이 결코 이렇게 쉬운 비용에 그냥 쉽게 얻어낸다는 것이 쉽지는 않죠. 예. 그러니까 정유수가 제일 좋은 물이기는 사실인데 정유수를 먹기 위해서 정유수를 만들려면은 비용 발생이 많아서 개인적이나 가정에서는 먹기가 너무나 어렵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자동화 시킬 수 있고 그리고 또 이것을 좀 더 저비용적으로 할 수 있을까? 좀 더 효율적인 생산을 할까? 또 정상적이고 이렇게 자동 제어 시스템을 이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플랜트, 어떤 공정상 과정으로 이렇게 작용이 돼야 되는 것이고, 물이 단순히 그냥 H2O이지만 물이 가벼운 혼자 있는 것들은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우리가 마실 수가 없어요. 다 도망가 버리니까. 근데 우리가 마신다는 그 물은 결국 물이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서 크리스탈, 어떤 폴리머식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시는 물들은 대부분 17개의 물 분자 H2O가 17개에서부터 35, 6개 정도까지가 서로 이렇게 손을 잡고 결합되어 있는 물들을 우리가 마시게 되고 또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5개, 17개 또는 35개, 37개 이렇게 되어 있는 물들이 결국 결합이 되어 있으니까 무거워서 우리 병에도 담을 수 있고 우리가 수도로 쓸 수도 있고 또 마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한 개 있는 것이 아니라 5, 6개짜리 있는 물들은 또 무거워서 우리가 접할 수는 있는데 에너지적으로 그 5, 6개짜리가 되면 잠시 에너지 포텐셜이 잠시 안정한 그 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 그런 물들을 우리가 육각수라고 이야기 또 일부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6개의 물 분자가 서로 결합을 하고 있을 때는 에너지적으로 좀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안정되어 있는 그 상태가 우리가 육각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온도가 몇 도일 때, 어떨 때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많이들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는 물에 대한 그 법규라든가 이런 게 뭐 다른 점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현재 이제 환경부 내에 먹는 샘물법이라고 있습니다. 먹는 샘물법이 있고 그 먹는 물에 대한 규정들이 이제 먹는 샘물법과 그리고 또 해양심청수법 그리고 또 이렇게 상수도 사업법 이렇게 또 다른 한 개 이렇게 해서 4가지 법에 의해서 물들이 이렇게 관리되어지고 또 이렇게 규정이 되어져죠. 그런데 이제 한국을 벗어나서 다른 나라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정제수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정제수법은 때로 그거는 퓨리파이드 워터라고도 하고 또는 그놈을 좀 더 퓨리파이드가 정제했다는 것에서 개념이 굳어져 있다면 디스틸드 워터에서 정유했는 물도 팔죠. 그래서 가까운 이웃 나라들에 가면 이렇게 마켓 시장에 가서 봤을 때 퓨리파이드 워터라고 기록이 된 게 있어요.
때로는 이렇게 디스틸드 워터라고 되어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싸거나 뭐 비싸게 할 수도 있지만 결국 그들도 물을 공급하고 순수한 물에 초점을 맞추어진 것들이지만 한국에는 이 정제수법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한국에서는 물을 정제해서 먹을 수는 없는 거네. 아니, 정제수 다 먹을 수 있죠. 다 정수기도 먹고 다 하시니까 다 정제산. 그런데 이제 그 정제수로 인하여 정제수법이 없음을 인하여 정제했던 물들을 판매하거나 정제했던 물들을 보틀드, 그러니까 병 안에 넣어서 병입수로 넣어가지고 판매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하면 제일 좋고 제일 정말 물다운 물이고 좋은 물은 정유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유수가 가장 좋다고 봅니다. 또 듣고 보니까 이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물다운 물은 정유수밖에 없다. 뭐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냥 물이 깨끗한 물이 좋다. 우리 사람 몸에 좋다. 그리고 맛이 있는데도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